자, 오늘은 제가 질문 받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처럼 수식적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 관점으로 풀어갈 겁니다.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야만 일반적인 부등식, 1차 부등식 형태로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이런 느낌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절대값식은 3이 기준이고, 두 번째 절대값식은 마이너스 5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면 1번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번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있을 때, 3번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럼 1번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 절대값식이 전부 다 양수, 안의 부분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를 풀고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3x 마이너스 1은 1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범위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이 범위가 될 것이고요. 2번 부분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번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고, 부등식 정리해주면 조건에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이와 같이 되겠죠. 마지막 3번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므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1 11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3번 영역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했는데 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번 영역이랑 만족하는 영역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1번 수식적 형태로 풀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수 개수는 5개가 되겠네요. 5개이므로 절대값 x-4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정수근의 개수가 위의 식의 정수근의 개수가 같으려면 이 식의 정수근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므로 이걸 이제 또 풀어줘야겠죠. 두 번째 영역을 이제 풀어주면 절대값 풀고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 a가 2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 정수근의 개수는 총 5개가 되겠죠. 이때가 실제로 세보면 2, 3, 4, 5, 6, 5개가 되겠죠. 근데 a가 2보다는 작아지게 되면 이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까 2보다 작아지면 안 되고 2보다는 커야겠죠. 2를 포함하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이제 얼마만큼 커질 수 있냐, a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a가 5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왼쪽이 너무 작고 오른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오는 정수근의 개수는 너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큰 정수로 따져봐야 되니까 a가 3이라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양쪽에 정수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7개가 되죠. 그러니까 3까지 가면은 안 된다. 따라서 결론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수식적으로 풀어도 정답은 충분히 나오고 되게 교과서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놔둔 상태로 한번 그래프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의 식을 f라고 한다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숙련된 입장이라면 아까처럼 범위가 나눠지는 건 확실한 거고, 왜?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뀔 테니까요. 3과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이 수식이 나뉜다는 건 수식적으로도 이미 확인했고,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충분히 클 겁니다. 3.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필요하니 3을 대입해 보면은 8이죠. 이때가 8. 마이너스 5랑 3 사이일 때는 첫 번째 2x-3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면 앞에 게 죽고 마이너스 5니까 5에서 마이너스 5, 8, 8이 16, 16이 되겠죠. 요만큼이. 여기가 16.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일 때가 되겠죠. 그래프 개형이 이와 같을 겁니다. 근데 뭐보다 작아라? 1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16과 8 사이에 분명히 11이 있을 테니까 대충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여기 사이가 되겠네요. 여기 사이. 이 이후에 수식으로 쫓아가도 되지만 이 식의 기울기를 알고 있고 이 식의 기울기도 알고 있는데 이 식의 기울기는 3이고 이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같다.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같다. 절대값 씌워서 생각해 보면 이때가 함수값이 8일 때고 이때가 함수값이 11이니까 1 증가하는 동안 3 증가하면 되니까 이거 벌써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수식으로 갖다 놓고 푸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8에서 3만큼 모자라게 되는데 역시나 3만큼 가게 되죠. 여기 3만큼 차이 나니까 이만큼이 3이니까 여기도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로 유지되려면 길이로 봤을 때는 3으로 유지돼야겠죠. 따라서 3에서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프만 봐도 x의 범위는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지금 이렇게 수식으로 쫓아갈 때와 이 그래프로 쫓아갈 때 이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g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후반부를 접근하는 것도 그래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x-4니까 y는 gx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에 대해서니까 요거를 노란색으로 표현, 대충, 여기가 y는 a,
마찬가지로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사이가 되겠죠. 4. 색깔 동일하게 한번 빨간색으로 해주면 여기랑 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수만 체크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왼쪽 기울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대칭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테니까 4, 5, 6, 3, 2 기울기 완벽하게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5개가 될 것이고 5개. 그럼 무엇이 기울기 1이니까 여기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2만큼 증가하면 되니까 a 값은 2라는 거 바로 확인나죠. 요 a 값이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도 문제는 안 생긴다. 하지만 무엇은 될 수 없겠다. 정수가 더 추가로 추가되는 1과 7을 추가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1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같아야 되니까. 벌써 끝나죠. 끝났습니다. 지금 말을 막 쫑알쫑알 해서 되지만 실제로 시험 푸는 학생이라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것과 그래프 관점으로 푸는 것 둘 다 옳은 풀입니다. 하지만 이쪽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는 중학교 내용에서 고등학교 넘어왔을 때 2차 부등식을 만나게 되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문제라든가 2차 함수와 부등식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왜 수식으로만 계속 접근하지 않고 점점점 부등식으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방금 이와 같이 문제 풀 때의 접근성의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프적인 관점을 한번 추가해 보겠다. 그 예시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 수업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수식과 그래프 관점. 자, 그럼 이 내용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중학교 때 했던 1차 부등식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1차 부등식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연립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과거 기억 떠올려 보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정확하게 그 해의 범위에 해당된다. 이거 과거 내용이죠. 과거 내용. 그다음에 중학교 내용으로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은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용. 이게 안 되면 그 두 개를 섞어서 관점으로 갖고 가는 고등학교 내용 2차 부등식의 요 내용을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배경은 중학교 내용이다. 여전히 중학교 내용이 이만큼 중요하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예시 자체를 2차식 부등식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일부러 인수분해 되는 걸로 예시 들었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식의 정답은 당연히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작은 근보다는 크고 큰 근보다는 작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그래프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보자는 거죠. 결국 이 x값이 바뀌면 x-1의 값도 x-3의 값도 결정될 겁니다. x가 2라고 가정을 해도 x가 2일 때 여기 값은 1이 되고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두 개 곱하면 실제로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그럼 따질 것이냐? 그럴 수가 없죠. 어떤 관점이냐? 어쨌든 두 수가 곱해서 0보다 작도록 하는 이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두 수의 곱이 음수가 되려면 당연히 뿔, 마거나 마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첫 번째라고 가정하는 거죠. A, 즉 앞에 있는 x-1이 양수가 되고 x-3이 음수가 되면 A, B, A가 양수, B가 음수 두 개 곱하면 음수 나올 것이다. 그럼 이건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연립을 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암산 처리해주면 갑자기 1차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라는 거죠. 옛날 거.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이렇게 되면 요 식을 만족하게 되고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게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뿔, 마. 따라서 두 식이 곱해졌을 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해봐야 중학 연립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저 해봐야겠죠. 오히려 앞부분 A 부분이 음수가 되고 뒷부분이 양수가 되면 두 개를 연립해보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 이렇게 해보면 되죠.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해가 나오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럼 인수분해 하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겠고 1차 연립부등식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고 이게 배경이죠. 배경. 자, 그럼 이건 이거대로 끝났고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래프적인 관점. 자, 이 똑같은 식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는 y 해보겠습니다. 그럼 y는 어떤 녀석이라고 확인할 수 있냐면 x에 관한 식이니까 x값이 바뀌면 이 계산된 값도 바뀐다. 따라서 y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한 문자로 만들어놨을 뿐 x값이 바뀌면 계산돼서 뿅 하고 y값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그렸습니다. y축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로 그려지느냐? 이미 아까 전에 인수를 해놨기 때문에 1 넣으면 이 전체 값은 0 나오고 3 넣으면 이 전체 값이 0 나오기 때문에 즉 1,0과 3,0을 지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유니크한 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x값에 따라서 계산된 y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x값에 따라서 y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 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식의 의미를 한국말로 바꿔 읽으면 어떤 x값이 되었을 때 계산된 이 y 결과값이 0보다 작겠느냐라고 읽을 수 있고, 실제로 이 그래프 상황에서 보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의 모든 값들은 y좌표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y좌표 값들이 0보다 작으므로 여기 부분이 0보다 작으므로 여기 부분을 선택하게도록 만들어준 x값들,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그래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x값이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계산된 값들은 전부 다 음수를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x의 범위는 1과 3, 4일 일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서 본다면 수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수학에서는 우월한 것도 없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건데, 하나는 대수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대수기하적 관점이죠. 해석학적 관점이죠.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올린 거니까 이 오른쪽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이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남은 시간들을 정리하는 게 좋은가, 2차 부등식 수식 형태를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면, 아까 예시 들었던 이런 어떤 제가 질문 받았던 문제인데 이 질문 받았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매우 간단해지고 눈으로 직접적으로 그래프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함 없이 실수 없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해낼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내용이 어려워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는 애초에 잘 모르는 거고, 사실은 애초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고 1차 부등식 연립도 기억이 안 나며 그다음에 그래프 뜻도 잘 모르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거 넣으면 무슨 값 나와요? 예를 들면 x가 2일 때 해당하는 함수 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물어보면 여기다 직접 대입하거든요. 여기다 2를 진짜로 대입하거든요. 2, 4 빼기 8 더하기 3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음수요 라고 말을 한대요. 이 친구는 이미 그래프라는 뜻을 모르는 학생입니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프 개형만 보더라도 2를 넣었을 때 음수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갖다 찍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2,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y좌표가 음수 있는 곳에다가 점을 찍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대입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프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프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중학교 내용이 빵꾸가 나 있는 거죠. 고등학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교 내용이 빵꾸가 나 있어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그래프라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내용, 3학년 내용에서 계속 활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혹시 알고리즘 타고 들어온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행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하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